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건요, 어제 우리 시험 본 겁니다. 국가직 21년 국가직 기출 문제입니다. 국가직 기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일단 국어, 영국사 공통이 어려워가지고 공통의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전공을 아마 시간을 덜 들이고 시험 본 사람은 무슨공학도 푸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무슨공학이 푸는 게 있어가지고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고, 전자도 꼬은 건 아닌데 그냥 좀 깊게 물어봤던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짧은 시간에 풀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고득점은 나오기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자기가 아는 것만 딱딱 집어서 풀었으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험장이라서 그런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쭉 풀어는 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불대수식 F를 다음과 같이 등가 변환할 때 갈로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뭐냐? 자, 이런 문제들은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죠. X바 Z바, X바의 Z바니까 여기 그죠? 그 다음에 XYZ 여기, 그 다음에 XZ바 여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묶는 건 이렇게 크게 하나 묶으면 Z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으면 XY가 되나요? 그래서 XY 플러스 Z바, 뭐 이런 식으로 답은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를 한 건데, 어쨌든 이것도 그냥 보자마자 이거하고 이걸 딱 보니까 이거 Z바다. 자, 그래서 이 Z바입니다. 그리고 XYZ니까 이거 A라고 하면 이 Z바 플러스 AZ 꼴려. 이런 것은 Z바 플러스 A, Z바 플러스 Z.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1이죠. 그죠? 그래서 1이니까 Z바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건 1번은 그냥 알아서 봐주시면 됩니다. 2번도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의 보수를 활용한 이진수의 뺄셈 연산 수행 과정을 나타낸 다음 식에서 A 빼기 B입니다. A, B의 값으로, 이거 빼기 뭘 했는데, 이때 빼기 한 A 값이 뭔지 하고요. 그래서 결과 B가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뭐 이 값일 거고, 우리 빼기를 더하기로 할 때 2의 보수를 취해줬습니다. 그럼 얘를 2의 보수를 취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1, 1, 0, 1, 0, 0, 1이라는 게 2의 보수가 취해진 값이에요. 그러면 그때 A 값이 뭐냐? 그럼 이거 다시 2의 보수를 취하면 됩니다. 00, 10, 110에 1의 보수를 취하고 더하기 1. 그래서 00, 10, 111이라는 원래의 값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A 값이 요런 게 있었던 거고, 그럼 이제 더한 거예요. 0, 110, 110 더하기 11, 01, 001. 이걸 다시 2의 보수를 취하면요. 1의 보수를 취하면 110, 1000. 더하기 1 하면 2의 보수죠. 110, 1001. 그래서 2의 보수를 다시 2의 보수를 취하면 원래 저 A 값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거에 대해 합이니까 1, 1, 1, 1, 1, 0, 0,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오버플로우가 하나 생겼으니까 버리면 나머지 값 이게 B가 된다 라고 해서 B는 이런 값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건 보자마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콘덴서가 이렇게 되면 적분기 꼴이고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적분기 꼴이고 하이패스가 아니라 로패스 필터 꼴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패스 필터니까, 그러면 로패스 필터의 전달 특성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그런 질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돼버렸으니까 이거 로패스 필터죠. 낮은 주파수 잘 나오고 높은 주파수 안 나옵니다. 이건 하이패스 필터죠. 낮은 주파수 안 나오고 높은 주파수 잘 나오고요. 이건 밴드패스 필터죠.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안 나오고 중심 주파수 잘 나오고, 이런 건 필터의 의미가 없죠. 그죠? 전달 특성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다 라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냥 문제를 간단하게만 풀게요.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곱하기 8 디코더를 사용해서 하는 롬이 있다. 이때 입력 데이터 A2, A1, A0가 001. 그래서 여기가 011. 그럼 3이죠. 3만 하이가 됩니다. 하이만 됩니까? 여기에 연결된 이것만 1이고요. 나머지는 연결 안 됐으니까 이 값은 0이다. 많이 본 문제죠, 그죠? 이 문제는 그래도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회로에서 전구에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저항 R 값은. 그래서 이건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전구의 최대 전력이니까 전구를 부하라고 하고 부하를 개방해 놓고요.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이 얼마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이걸 A, 이걸 B라고 하고 A하고 B를 잡아 당겨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원 제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A하고 B를 잡아 당기면요. 잡아 당기면 2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사이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요. 3옴하고 5옴이 B하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에 3하고 5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A, 이게 B가 되는 거죠. 이건 8. 8하고 2하고니까 1.6이네, 그죠? 그러면 1.6이니까 들여다본 저항 RTH가 1.6이니까요. 그러면 꼬마 전구의 저항값도 1.6옴짜리가 되면 된다. 뭐 그런 간략한 문제죠. 입력 신호 IST가 120 사인 10의 6성 T를 얻기 위하여 부하 임피던스 ZL의 최대 전력을 전달되도록 다음과 같은 회로를 구성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문제가 사실 좀 많이 불편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 근데 객관식이니까 그나마 풀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의 출제자가 너무 과도하게 했더라고요. 과도하게 했는데 뭐 이게 딱 우리 모의고사 수준으로 그렇게 문제를 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게 3분의 1이죠, 그죠? 저항값이요. 그러면 J 오메가 C분의 1 그러니까 이건 J의 오메가는 10의 6성에 C가 4마이크로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분의 1 하니까 이건 J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부하 임피던스 ZL에 최대 전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거니까 여기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ZTH를 구하면 ZL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ZTH를 구하기 전에 YTH를 구합시다. YTH를 구하면 Y는요, 오도미터스 R분의 1 그래서 J 마이너스 J XC분의 1 근데 어쨌든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죠, 그죠? 이게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럼 얘는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분의 1이니까 3 그리고 J 오메가 C가 J4니까 J4분의 1분의 1이니까 플러스 J4 그래서 지금 YTH 들여다본 YTH가 이게 YTH가 3 플러스 J4예요. 그럼 ZTH는요? YTH분의 1이잖아요. 3 플러스 J4분의 1 유리화하면요. 3 마이너스 J4 곱하면 9 더하기 16에서 25분의 3 마이너스 J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ZTH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ZTH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ZL은요 25분의 3 플러스 J4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이것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I1T하고 I2T의 위상이 서로 다르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위상이 서로 다를 거다. 얘는 R만의 회로고요. 얘는 RC 회로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상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다를 거니까 뭐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회로가 태분한 등가 회로로
표현될 때, 이거 RC가 아니라 RL입니다. 미안합니다. RL 회로가 되는 거고. 회로가 태분한 등가 회로가 될 때, 표현할 때 ZL이 태분한 임피던스의 클레 복수수와 같으면 최대 전력 전달한다. 그래서 ZTH가 있고, 이게 ZL이 클레 복수수 관계가 되면 최대 전력을 전달한다. 이번은 그냥 맨날 하는 거니까 알아서 넘기고, 그죠? ZL은 25분의 3 플러스 J의 25분의 4. 뭐 이렇게 된다. 맞는 거고요. ZL에 전달되는 최대 평균 전력은 300W다. 이거는 이제 이게 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풀이를 해야 되는데 할 게 많더라고요. 자, 여기에 일단은 1, 2, 3번이 맞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요. 이게 지금 이제 임피던스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항 여기서 전류 구해가지고요. I를 구해가지고 I 제곱 R 하면 이거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I제곱에 R이 지금 RTH가 25분의 3이니까 이건 I제곱 곱하기 25분의 3이라는 답이 지금 이제 PL인 거예요. 이걸 구하면 되고 I의 크기만을 한번 구해 봅시다. I 크기만은 우리가 여기 흐른 전류의 크기를 구할 때 여기 전류 I2인가요? I2는 이거 R1분의 1 R분의 1 플러스 XC분의 1 플러스 ZL분의 1 분의 1 ZL분의 1분의 ZL분의 1 곱하기 뭐야? I 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구하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 그러면 전류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지금 당장은 저항 3개니까 전류 뭐 합성 저항 VTH 구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인가요? 그 다음에 J4분의 1분의 1이니까 J4 플러스 25분의 이게 25분의 3 플러스 J4인데 이게 25분의 3 플러스 J4 분의 1 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요거는 25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위아래로 3 플러스 J4를 곱하면요, 이게 맞았었죠. 곱하기 I가 이거 120 최대값이니까 이건 RMS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계산을 하면 이거 곱하니까 이렇게 나왔나요? 위아래로 어쨌든 3 플러스 J4를 하면요, 이거 9 마이너스 플러스 J 12 플러스 J 12 마이너스, 이게 혼자서 풀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혼자서 풀 때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요. 이거 다시 봅시다. 일단은 1, 2, 3번은 됐죠. 그죠? 4번을 먼저 할게요. 이걸 할 때 제때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더 산수가 불편하네요. 혼자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거든요. 3-J4분의 Y 어드미턴스가 YTH가 이거니까 YL이 3-J4니까요. 그냥 3-J4분의 1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때를 이거 고치지 않고요. 그냥 YL이 3
j4분의 1, 4. 3 마이너스 j4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를 보고 이걸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R이 3분의 1이니까 이건 J4분의 1이고요. 이게 YL이 3 J4인가요? 좀 전에 3 J4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그러면 전류 I는요. 이쪽 I2는 이건 3분의 1, R분의 1이니까 3분의 1분의 1 더하기 J4분의 1분의 1 더하기 이게 YL 자체가 이거니까 여기가 3 마이너스 J4분의 1 1분의 YL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R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XC분의 1 플러스 ZL분의 1분의 ZL분의 1의 총전류 I. 뭐 이걸 적어 놓고 할 걸 잘못했네 이거죠. 이게 I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R분의 1은 이거니까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XC분의 1을 계산했더니 플러스 J4가 됐고요. 그 다음에 ZL분의 1이 YL이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J4 분의 3 마이너스 J4 의 총전류 I.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6분의 3 마이너스 J4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은 120이에요. 이게 I2의 M이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요거 없어지니까 얼마야? 20이 돼서 얘는 20에 3 마이너스 J4예요. 그러면 이때 I2의 최대값 페이지가 이거니까 최대값 페이지의 크기는요. 크기는 얼마가 되고요? 이건 5가 되고 20이 되니까 100이에요. 10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전력 PL은요. PL은 I2의 RMS의 제곱 곱하기 RL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전에 YL이 이거니까 RL은 25분의 3이었죠. 그죠? 그러면 얘는 25분의 3 곱하기 얘는 이게 크기가 최대값이 이거니까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00인데 루트 2분의 100의 제곱이니까 2분의 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는 이거 하니까 이거 일단 이렇게 하니까 5000이고요. 하니까 200인가요? 그래서 이건 600이 나옵니다. 그죠? 600W라는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거 푸는 건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혼자 천천히 해보시고 나머지 조건들 여기는 분명히 RL이에요. 여기는 R만의 회로예요. 이 전압은 동일한 전압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에서 적어도 이 전류에 위상차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위상차는 다를 거다. 이런 것들은 1번은 그냥 당연한 보기가 되니까 답은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300이 아니라 600인 것 같아요.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윈브리지 발전기는 부기한 회로하고 전기한 회로가 모두 포함된다. 그럼 빈브리지 맨날 부기한 회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건 전기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부기한 두 개 다 있는 거고 그죠? 콜피츠하고 하틀리 발전기는 모두 전기한 회로를 포함하고 있고요. 하틀리 발전기의 괴한율은 하틀리 발전기는 LLC니까 L을 통해서 유도성 소자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수정 발전기는 다른 발전기에 비해서 Q 값이 아주 크다라고 해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발전기 문제가 그래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발진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건요. 우리가 맨날 했던 이거요. 이거 C, L 이게 접지, 이거 접지. 그러니까 여기 접지하고 접지를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이 접지하고 이 C1하고 C2 여기를 C1으로 두고 여기를 C2로 두고 그리고 C2
자고 연결됐고, 그리고 여기하고 이게 이제 베이스로 가는 게, 지금 이제 베이스로 가는 건 EC2하고 L의 사이가 베이스로 같다라는, 이 그림하고 같다라는 걸 빨리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만일에 봤다면 이제 이게 콜피치가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1번은 회로는 콜피치 발진기다. 맞고요. 발진 주파수 FC는 뭐요? 2파이 루트 L CT분의 1. 근데 CT가 뭔데? 라고 하면 C1하고 C2 직렬이 돼가지고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2번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3번에 발진 주파수에서 발진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트랜지스터의 전달 컨덕턴스는 이거다 라고 했는데, 그건 GM이 지금 이제 1 미리볼트 퍼 미리암페어 퍼 볼트예요. 근데 이게 뭔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귀환율 베타가 우리 여기 전압 V5분의 VF 해가지고 이거 C2분의 C1이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 값이 지금 같으면 안 되는데 같은 거예요. 이게 1이라는 거죠. 베타가 1이니까 A0도 1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1이니까 A0가 1이다. 그러면 A0는 얼만데? 라고 하면 이 공진이 돼버리면 이 부분은 없으니까 AV는 마이너스 GM분의 1분의 RD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은 GMRD잖아요. 근데 RD가 지금 이제 1kg라고 했으니까, RC가 1kg가 했으니까, RC. 그러면 AV는 GM 곱하기 RC가 1이 되면 되니까, 여기서 뭐라고 됐다고요? 1mA/V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발진 조건을 만족하는 전달 컨덕턴스는요, 발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베타 형태에서 이게 R이 커지면, 어쨌든 이 두 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R이 커지면 GM은 작아져야 된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를 이렇게 좀 내놨네요. 그죠? 그래서 내놓은 거니까 알아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발진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우리 그냥 다 전자를 한 사람, 통신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풀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자만 하는 사람들은 뭐 풀었는데요. 국문에서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요. 우리 공문에서는 통신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왔죠. 그죠? 공문 9급에서 국가직에서는 특히 좀 나왔습니다. FSK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FSK는 비동기 복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서 PSK보다 수신기 구성이 간단하다. 그래서 FSK, ASK는 동기, 비동기가 모두 가능하고, 그 다음에 PSK는 동기만 가능하니까 동기 발진보다 구현이 간단하다. FSK는 진폭이 일정한 변조 방식이므로, FM이 진폭이 일정하죠. 그죠? 채널에 의한 진폭 변화에 둔감하고요. 동기 복조 방식을 사용할 때는 FSK의 비트 오류 확률이 PSK보다 낮다가 아니라 PSK가 항상 더 오류가 적죠. 그죠? 동일한 정보 신호를 전송할 때 AM보다는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점유하더라. 당연하죠. 그죠? FM이 AM보다 넓은 것처럼 FSK가 ASK보다 더 넓고 그렇게 되더라. 이 문제는 누구나 풀었을 문제 같고요. 자, PLL 문제입니다. 다음 블록도를 갖는 위상 동계로 PLL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래서 PLL은 여기 VO가 분주가 됩니다. M만큼 분주가 된 이 M분의 FO하고 FR이 같은 값인지 다른 값인지 비교해 가지고, 얘가 더 크면 얘 주파수를 다시 키워주고, 얘가 더 크면 이 주파수를 좀 낮춰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위상 비교를 해서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VCO에서 들어오는 진압이 커지면 주파수도 커지게, 진압이 작아지면 주파수가 작아지게, 뭐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럼 역시 읽어보면요, 위상 동기 회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주파수 FO는 수정 발진기의 주파수 FR과 동일하다. 여기서 들어온 이 FO하고 FR이 동일한 게 아니라 FR과 여기 분주 BN이 있으면 N분의 FO가 동일하다. 이렇게 적어줘야죠. 1번은 틀렸고요. 주파수가 FO인 신호가 N 분주 주파수 분주기에 입력되면 주파수가 NF0로 높은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눈 신호가 나오죠. 위상 비교기는 주파수 분주기의 출력 신호하고 수정 발진기의 기준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비교하여 두 신호의 크기하고 위상이 같을 때만 신호를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상 비교기는
같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전압이 일정해서 그냥 여기 주파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더 크면 전압이 커지고, 이게 더 크면 전압이 작아져 가지고, 그러면 이 전압이 크고 작아진 걸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고, 그럼 주파수가 커졌다 작아졌다 변동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헤로즈구죠. 그래서 일단 같을 때만이 아니라, 같을 때는 출력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VCO의 발진 주파수 FO는 저역 통과 필터에 출력되는 전압에 의해서, 이 저역 통과 필터에 출력되는 전압이 커지면 FO가 커지고, 전압이 작아지면 FO가 작아진다. 이렇게 되니까 결정되며, 발진기의 위상 잡음이 작을수록 안정된 주파수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상 잡음이 적으면 더 안정된 발진이 된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제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Z는요 라고 했는데, VZ는 20V다 30V다. 이건 그냥 풀면 되죠. 200ohm에 10이다 그러니까 100분의 5 하니까 1000분의 50이다 50mA라고 그냥 할까요? 50mA다. 근데 이게 20V니까 여기는 500분의 20이다. 이건 40mA다. 그래서 50이 들어와서 40mA가 이렇게 가니까 이쪽은 얼마가 간다고요? 10mA 간다. 뭐 이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넘기시면 되겠죠, 그죠? 포화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스 FET 정폭기에 대한 설명이다. 뭐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먼 소스 정폭기는 소신호 입력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압 정폭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커먼 소스 정폭기의 소신호 입력 임피던스 GM분의 1 뭐죠? 1의 AV에서 거의 무한대죠. 입력 임피던스, 커먼 소스 정폭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거의 무한대가 됩니다. 아주 크니까 소신호 입력 저항이 작기 때문도 일단 아니고요. 전압 정폭기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커먼 드레인 정폭기는 소신호 전압 이덕이 크기 때문에, 그죠? 커먼 드레인은 소신호 전압 이덕이 크기 때문에 하는데, 커먼 드레인 정폭기는 전압 이덕은 약 1이죠. 전압 정폭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뭐 이것도 별로고요. 동일한 바이어스 전류를 사용하는 커먼 드레인 정폭기의 소신호 입력 저항은, 커먼 드레인 정폭기의 소신호 입력, 커먼 드레인은 입력 임피던스 무한대죠. 커먼 게이트 정폭기의 소신호 입력 저항은 거의 GM분의 1이고, 그죠? GM분의 1보다 무한대는 얘가 훨씬 더 크죠. 동일한 바이어스 전류를 사용하는 커먼 소스 정폭기의 소신호 출력 저항은, 커먼 소스 정폭기의 출력 저항은 보통 RD죠, 그죠? RD하고 RL 병렬이든지. 커먼 드레인 정폭기의 소신호 출력 저항은 GM분의 1이죠. GM분의 1. GM분의 1보다 RD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RD가 더 큰 이런 형식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작다가 아니라 크다. 근데 이제 답은, 그래서 이거 3번일 것 같은데요. 동일한 바이어스 전류를 사용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FET에서 이렇게 모스 FET에서 바이어스 전류를 쓴다. 이게 바이어스 전류라는 베이스 전류 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컬렉터에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하고 있을 때라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그 수업 범위에서 국가직 수업할 때 제가 안 했던 범위입니다. 미리 그 통신공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건데, 통신공학을 안 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마 못 풀었을 겁니다. 패킷 교환망의 두 가지 방식인 데이터그램망과 가상해석망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상해석은 데이터를 패킷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에 링크 확립을 해가지고 슬로를 완성시켜 놓고 그 슬로대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요. 패킷을 보내는 거고, 데이터그램은 이게 목적지까지 경로 설정을 해놓고 보내는 게 아니라 패킷마다 경로 설정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자기가 찾아가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이제 데이터그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그램의 통신은요, 우리가 거기 운송 쪽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는 선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뭐 관역에 서고 하는 것들이 패키지 하나가 라우트를 통과하고니까 그 길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상회선 방식은 그런 거고요. 데이터그램은 제가 말을 하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철도의 통신 방식은 이 가상회선입니다. 회선이 만들어진 상태를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국도를 가든 고속도로를 가든 상관없이 알아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국도를 타고 천천히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를 타고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다른 게 돌라서 또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런 형태의 전송이 이 데이터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그램망에 의해서 전달되는 패킷들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서는, 그러니까 데이터그램은 아까 전에 자가용을 타고 국도로 천천히 올라오거나 고속도로 빨리 오면 늦게 간 사람이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송신된 패킷 순서가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가상회선망에서 모든 패킷이 동일한 경로를 따라서 전달되므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되는 순서가 송신되는 순서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건 철길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요, 부산에서 출발했으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요, 기차가 먼저 출발하는 애는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히는 구간이 있어도 그건 변하지 수 없죠. 그렇죠? 데이터그램의 교환기는 고정된 경로 지정표를 이용하여 경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그램은 아까 전에 경로를 선택할 때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가 막히면 다른 우회도를 찾아서 갈 수도 있고, 또 뚫리면 다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경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지정표 이런 건 틀렸죠. 그렇죠? 인터넷 기반의 음성전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가상회선망을 많이 사용하더라. 이건 뭐 모르죠. 근데 가상회선을 실제로 음성 기반에서는 많이 씁니다. 음성 기반은 안정성이 좀 요구되다 보니까 데이터그램보다는 가상회선을 많이 씁니다. BJT하고 모스펫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BJT의 컬렉터 접합부의 온도 상승으로, 이건, 이 문제는 사실 이 단어 선택의, 제가 쓰는 단어 선택하고 달라가지고요, 이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들어오기 전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단어 선택을 하고 있나라고 해서 제가 가진 반도체 공학 책을 찾아봤는데, 일단 반도체 공학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건 한번 보도록 합시다. BJT의 컬렉터 접합부의 온도 상승으로 트랜지스터가 파괴되는 것이, 온도 상승으로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파괴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항복 현상 정도가 되겠죠. 그죠? 항복 현상인데, 핀치 오프는 이런 항복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게 채널이 막히는 형태가 핀치 오프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핀치 오프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1번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BJT의 컬렉터 에미터 전압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효 베이스 폭이 감소하고 컬렉터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얼리 이펙트다. 뭐 이건 2번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죠. 3번, 4번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스 FET의 드레인 전압은 계속 증가시키면 드레인 공급 영역에 소스 공급 영역과 닿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 BJT에서는요, BJT는 컬렉터 바이어스가 증가해서, 그죠?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증가해서 에미터의 그 공급척하고 이렇게 닿는 것을 이게 펀치스루가 맞았습니다. 여기는 순방향, 여기는 역방향. 근데 여기 순방향은 공급척이 작고요, 역방향은 공급척이 좀 큰데 역방향 바이어스 증가에 의해서 이게 증가해서 여기하고 여기가 맞닿아 버리는 이런 형태가 펀치스루다. 이 펀치스루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모스펫에서도 이런 현상이, 여기서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공급층이 어쨌든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여기하고, 이게 여기 약간의 공급층이 있고 얘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증가해가지고 공급층이 늘어나서 이게 닿아버리면 펀치스루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건 펀치스루 현상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하면서는 여기서 펀치스루는 거의 이야기 안 했죠. 그죠? BJT에서 펀치스루만 이야기했는 거고요. 모스펫의 펀치스루 현상이 발생하면 드레인 전류는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도
전류가 컬렉트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듯이 여기도 펀치스루가 발생해 버리면 드레인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근데 뭐 우리가 이것까지 이 펀치스루까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도 이런 걸 보니까 항복 현상 중에서 펀치스루의 스레시홀드, 펀치스루의 브레이크다운, 뭐 이런 형태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펀치스루의 항복 현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본은 확실하게 틀렸죠. 핀치 오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FET의 펀치스루는 뭐 그냥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수업을 안 해줘가지고 약간 불편하지만 어쨌든 1번이 틀린 거니까 알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채널 증가형 모스 FET의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라고 할 때 채널 길이가 0.5배로 줄이고 채널 폭이 2배로 늘리면 드레인 전류는, 이건 요즘 많이 나왔죠. 그죠? N채널 증가형 모스 FET의 2분의 1의 μN COX L분의 W의 VGS-VT의 제곱. 근데 지금 이제 L이 얼마요? L은 2분의 1이고 W는 2가 되니까 2분의 1분의 2가 되니까 이건 4 ID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D 플립플롭을 이용한 다음 디지털 논리 회로의 진리표 중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고, 여기는 A1, A2에 00을 집어넣었을 때 QN-1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얘가 00입니다. 그럼 여기는 10이네요. 10일 때 이전값이 0이면, 그럼 여기는 1이니까 1 대 들어가고요, 여기 0 대 들어가요. 그럼 0이고 1이네요. 그럼 1이니까 여기는 1 나옵니다. D 플립플롭 1이면 QN은 1이 나오죠. 그죠? 클럭 치면 1이 나옵니다. 자, 이전값이 1이었으면요, 그러면 이쪽이 1이 나오고 이쪽이 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0이네요. 여기도 0입니다. 그럼 0 들어오니까 0 나와요. 이거 반전되네. 그래서 첫 번째, 00일 때는 반전된다. 그럼 01일 때는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도 1이네요. 0이면 여기 0이고 이쪽은 1 대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11이니까 1이고 01이니까 0이고, 그럼 여기는 1이네요. 그래서 1이니까 그럼 이전값이 0이면 1이 나오네요. 1이면요, 이전값이 1이었으면 얘가 1이 되네요. 얘가 0이 돼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0이고 이게 1이니까 여기 또 1이네요. 그러면 1이 된다. 그래서 0, 1일 때는 이전값이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1, 0일 때는요, 이전값이 0일 때 1일 때 1, 0이면요, 여기는 0, 0이에요. 0, 0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0, 0이고 여기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0이에요. 그 다음에 1, 1일 때는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0일 건데, 이제 여기가 0이면 여기도 0 들어오니까 여기 0이네요. 그래서 0, 0이니까 0이고 출력은 0이고, 1이면요 1 대 들어가네요. 1, 0이니까 1이고 여기는 0 하니까 무조건 0이니까 여기는 1이네요. 그럼 출력은 1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0, 0일 때는 상태 반전, 0, 1일 때는 1, 1, 0일 때는 0, 1, 1일 때는 상태 유지, 뭐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이렇게 따라가도 된다고 했고, 이걸 표로서 만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업할 때는 이건 아마 표로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는 이것만 한번 보는 걸로 만족합시다. 다음 회로에서 다이오드 D1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이건 무조건 다이오드를 둘 다 온 시켜보고 하나가 온 해보고 하나는 오프 시켜보고 해서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얘가 온이고 얘는 오프다 라고 하면 이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온이고 얘가 오프가 된다면 얘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흐르고 온이 되니까 여기 0V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이게 0인데 이게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얘가 온이 아니라, 오프가 아니라 온이 돼버리죠? 그래서 가정 잘못한 거예요. 가정 잘못했으니까 이건 첫 번째는 잘못한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온이고 이게 오프라고 하면요. 이거 오프고 이게 온이다라고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러면 10kg, 10kg니까 전압은 반반이고 이거 6V도 이렇게 물고 12V도 이렇게 미니까 여기에 9V, 18V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고 10이니까 여기는 9V예요. 여기도 9V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9V 커지니까 플러스 3. 12V예요. 9V 감소하면 3이죠. 이건 3이고 0이면 이건 분명히 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프라고 했으면 이건 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는요, 둘 다 온이 될 때. 둘 다 오프면 말도 아니니까. 온이 될 때를 한번 보면요. 이건 둘 다 온이 돼버리니까 얘는 얘대로 전류가 흐르고요. 얘 이렇게 되는 것은 따로죠. 얘는 얘대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10kg에 6이니까 6mA가 이렇게 흐르고요. 10kg에 12V니까 12mA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12mA입니다. 근데 이쪽은 6mm 가요. 그럼 여기는 12가 내려가고 6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내려가는 것은 6mA죠. 그럼 여기는 6mA가 흐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답은 6mm죠, 그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6mm가 아니라 0.6mm네요. 10분의 10이니까 1.2고 10분의 6이니까 0.6. 그래서 0.6mm입니다. 정폭기 회로하고 전압 이덕의 특성 곡선이 그런 것 같다. 뭐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우리 이거 맨날 했잖아요. V인하고 Vout 입출력 전달 특성 곡선이고, 그럼 여기는 입력 전압이 이 정도로 낮을 때는 지금 이제 어떤 상태요? 이 TR이 차단 상태가 되면 Vo는 5V가 다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5V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건 입력 전압이 엄청 커지면 거의 여기에 포화가 되죠. 포화가 되면 이게 단락이 돼 가지고 이 전압이 0이 되는데 실제 이 VC 값이 세츄레이션 돼도 약간의 전압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압이 남아 있는 세츄레이션 전압이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여기는 활성 영역, 여기는 차단 영역, 여기는 포화 영역. 자, 그러면 18번요. VCC는 5V고요. C점에서는 가장 큰 전압이득이 나온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D점보다 B점에서 더 큰 전압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완전히 차단이 아니라 약간 차단을 벗어난 지점이니까 전압이득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완전히 세츄레이션 돼버렸으니까 뭐 전압이득을 내기는 불편하고 이쪽이 약간의 전압이득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D점은 포화 영역, 활성 영역, 차단 영역 중에서 D점은 차단 영역이 아니라 포화 영역이다. 다음 회로에서 새 입력 전압 V1, V2, V3에 대한 출력 전압 V5를 뭐 이렇게 표현할 때 A, B, C의 값으로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RA는 4, RB는 5, RC는 10, R1은 1kg, R2는 2kg, R3도 2kg.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연산적 붓기 이상적인 수다 V5를 구하는 관계. 그럼 이거는 하나씩 하면 되죠. V1이 여기 나올 때는 마이너스 4V1. 그죠?
그리고 여기는 2배네요. 마이너스 2배 하니까 VO1은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V1 이렇게 되고요. VO2는요. 자, 2kg, 4kg니까 마이너스 2V2네요. 이게 또 2배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러니까 4V2.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0이니까 VO3는 마이너스 5V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8,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괴한정폭기에서 페루프 이더 AF가 100이라고 한다. 자, 여기 전체 A0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AF가 100이래요. 100이라고 가져간다. 만약 게루프 이덕이 A가 100보다 커졌을 때, A가 100배 커졌을 때 AF 값이 200이 됐다. 그래서 이 값이 A-가 됐는데 이게 100A0가 되는 거죠. 이렇게 커졌을 때 이 전체 이득은 200이 된대요. 200이 됐다. 그때 베타의 가장 근접한 값은 A 베타는 이건 결론을 알고 문제를 풀 때는 참 쉬워요. 이런 문제는. 근데 결론을 모르고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이를 무시하고 풀어야 될지 뭐 이를 대입시켜서 풀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F 구하는 공식이 1 플러스 베타 A0분의 A0 이런 관계가 AF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아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보면 어쨌든 지금 초기에 AF가요 1 플러스 베타 A0분의 A0를 한 게 100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AF 다시는 1 플러스 베타 A0 다시 분의 A0 다시인데 이게 200이 됐다는 거죠. 200이 됐고 이때 A0 다시는요 100A0다. 이런 세 가지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그냥 수식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식 정리를 한 거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이건 1 더하기 100인가요? 100 베타의 A0 100 베타의 A0분의 100 A0는 200이다 라는 이런 관계에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는요 A0는 100 플러스 100 베타의 A0. 그러면 이거 넘기면 1 빼기 100 베타의 A0는 그냥 베타를 할까요? 베타를 대입시키는 게 더 산수가 편할 것 같아요. 자, 베타 이거 넘기면요 베타는 100A0분의 A0 빼기 100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을 여기 대입시키면 되죠. 수식 3개고 미지수 3개니까 미지수 하나 둘 3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식 하나 둘 3개니까 이거 무조건 풀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푸는 거야? 알아서 하시고. 사실 A0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하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산수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산수가 복잡하니까 그냥 이것만 베타를 대입시키면요 1 플러스 100A0에다가 베타가 100A0분의 A0 마이너스 100 이거 100A0는 2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100하고 이거 200하고 없어지니까 이거 2 그리고 요거 사라지니까 얘는 1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100A0 없어지니까 이건 A0 빼기 100 분의 A0는 2가 나온다 라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식 정리하면 A0는 이건 넘기면 2A0 빼기 99 곱하기 2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A0는 2 곱하기 99. 그러니까 약 2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0가 200이니까 그러면 이때 베타는 얼만데?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베타는 얼만데? 라고 하면, 이건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100A0 분의 200 빼기 100. 그러니까 이게 100이네요. 100 없어지니까 베타는 200분의 1. 그래서 베타가 약 200분의 1이다. 라는 그런 형태고, 200분의 1이 0.005인가요? 그래서 0.005다. 라는 그런 값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산수예요, 산수. 그냥 수식 세계에 대한 산수인데, 뭐,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드린 겁니다. 자, 알아서 봐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지금 풀이 과정을 보면 쉬운 문제는 꽤 쉽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시간을 많이 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험 볼 때 전자공학의 시간 할애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 분배를 얼마나 잘했냐라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험 힘들었을 건데 시험장에서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좀 잘 풀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아마 컷은 뭐 저는 공통을 잘 모르지만 공통도 학생들이 좀 어려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공통도 어려웠으면 사실 이 시험은 컷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원래 국가직이 전자공학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지방직은 생각보다 이제 점수가 잘 나올 거니까 너무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요. 원래 국가직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내는 게 많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던 대로 열심히 좀 해주시면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가 어쨌든 중요합니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